제가 말이 없었던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 업체 대표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주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말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치셨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78세 박종우는 서울 강남의 한 상가형 오피스텔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비로 일해왔습니다. 그가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만 해도 그는 48배 한창 나이였습니다. 등이 고닫고 목소리도 지금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느새 그의 등은 조금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이 하나둘 늘어났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종우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확인하고 건물 곳곳을 천천히 순찰했습니다. 복도의 전등은 제대로 켜져 있는지, 비상구는 막힌 곳이 없는지, 화단의 물은 충분한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조용히 건물의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배경처럼 여겼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종우는 말이 적었습니다. 아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좀 비켜요. 누군가 짐을 들고 지나갈 때면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건 경비일이잖아요. 왜 안 치워놨어요?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며 누군가 불평했습니다. 요즘 경비들은 월급만 받고 일은 안 하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말은 늘 명령이거나 불평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존댓말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이 마치 기계를 대하듯 사람들은 종훈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종훈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붉히거나 항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귀찮은가 보다. 어차피 할 말도 없겠지. 그렇게 종우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건물 로비를 지나다니는 젊은 직장인들의 눈에 그는 그저 늙은 경비일 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바쁘게 출근하는 그들에게 종우는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종우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한의 겨울에도 찌는 듯한 여름에도, 명절에도 가족들의 생일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동네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던 장승처럼 종우는 말없이 그 건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장승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입주자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종우는 늘 회의실 맨 뒤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최대한 벽 쪽으로 붙이고 몸을 작게 만들어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 회의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리비 문제, 주차 문제, 소음 문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종우는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 입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한 입주자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경비실이 너무 낡았어요. 건물 이미지에도 안 좋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경비실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경비실 리모델링까지는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비를 바꾸는 건 어때요? 나이 많은 분 말고 젊은 사람으로요. 요즘은 경비도 이미지를 봐야죠. 맞아요. 관리비만 축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종우는 알았습니다.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누군가 뒤를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분은 말도 안 하잖아요. 의견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종훈의 귓가까지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도 종훈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훈은 가장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간 후에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종훈은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30년을 이 건물을 위해 써온 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종우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목소리를 높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배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버텨온 세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던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참는 것은 미덕이었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미덕이었습니다. 종훈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종훈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훈도 참았습니다. 무시당해도 함부로 대해도 그저 참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참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무능해서 말을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경비실의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순찰을 시작하기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한 층 한 층 계단을 오르며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매일 밤 이렇게 건물을 지켰습니다. 3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쉬는 날이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공지가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건물을 관리해온 업체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업체 대표와의 첫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 그리고
새 업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종훈도 늘 그랬듯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업체 대표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최신 시스템으로 건물을 관리합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 스마트 출입 관리, CCTV 통합 관제. 현란한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한 입주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경비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새 업체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됩니다. 저희는 30대 이하의 젊고 활동적인 인력을 선호합니다. 고객 응대도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뒤쪽의 종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경비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긴 하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경비는 건물의 얼굴이잖아요. 좀 더 젊고 활기찬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새 업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대적인 건물 관리에는 현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계신 분인데 그냥 내보내는 건 좀.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에 호소하는 건가요?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건데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야죠. 맞아요. 경비는 업무적인 관계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교체되는 거죠. 한 중년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제 그만 두셔야죠.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꺼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새 업체 들어오는 김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하시잖아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사해도 대답도 없고 뭘 물어봐도 반응이 없고. 경비가 그래서야.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종훈에 대한 평가, 불만, 비판. 그 모든 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업체 대표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경비 교체는 기정사실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버리는 것처럼 종훈을 내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관리소장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종훈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던 종훈.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움츠린 어깨. 그 모습은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훈의 주먹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였던 손이 팔걸이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종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수한 밤을 새우며 건물을 지켰던 날들, 추운 겨울 새벽을 견뎌낸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간들. 사람들은 아직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 업체 대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종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명료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목소리 같았지만 동시에 30년을 묵혀둔 술처럼 깊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었던 건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종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 업체 대표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주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말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아픈 무릎이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뒤에서 보던 그의 등이 정면에서 보니 생각보다 곧았습니다. 종훈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또렷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아까까지 자신을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을, 30년 동안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 같은 것, 삶의 깊이 같은 것. 종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단 한 번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실 사고가 없었던 이유를.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 한 번도 화재가 나지 않았던 이유를. 종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아니, 커진 것이 아니라 무게가 실렸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도 아무 일이 없었던 이유를. 입주자 대표 한 명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날에도 지하가 침수되지 않았던 이유를. 새 업체 대표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마다 동파 사고 없이 넘어갔던 이유를. 아까 종훈을 비웃던 사람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종훈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 당황함, 죄책감, 여러 감정들이 얼굴에 스쳐갔습니다. 종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둔 말들이 이제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겨울, 보일러실 배관이 얼어붙던 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한 입주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저는 5시간 동안 배관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 태풍이 왔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밤새 막았습니다. 혼자서 샌드백을 나르고 펌프를 돌리고 1시간마다 순찰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차는 무사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년 가을 옥상 방수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최상층 집들로 물이 새지 않게 임시 방수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은 편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종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종소리처럼. 종우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낡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종훈이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필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야간 순찰 기록이 있습니다. 종우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3월 2일, 그가 이 건물에 처음 왔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1994년 3월 2일 첫 근무. 지하 1층 비상등 2개 교체 필요. 3층 복도 전등 깜빡임. 옥상 문 잠금 장치 점검 완료.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11시 순찰 중 602호 현관문 열린 것 발견. 입주자에게 연락, 확인 후 잠금. 빈집을 노린 절도 미연의 방지. 한 입주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집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종우는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새벽 3시.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냄새 감지. 도시가스 공사 측에 긴급 연락. 새벽 5시까지 대기하며 상황 점검. 2008년 2월 9일 설날. 1층 로비 유리창 균열 발견. 강풍으로 파손 우려. 임시 보강 조치 후 관리소장에게 보고. 2015년 6월 3일 새벽 2시 30분. CCTV로 수상한 인물 2명 포착. 경찰 신고 후 건물 주변 순찰 강화. 오전 6시까지 대기. 매 페이지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매 날짜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1만 950일. 30년의 시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을 붉혔습니다. 종훈이 최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3월 12일 오후 10시 순찰 중 7층 복도에서 담배 연기 감지. 화재 감지기 미작동 확인. 다음 날 오전 관리소에 보고 즉시 수리. 어제 3월 20일 새벽 4시 지하 주차장 비구역 형광등 5개 소등. 예비 전구로 교체 완료. 출근길 입주자들의 불편 최소화. 그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종우는 매일 밤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명절에도, 자신의 생일에도,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학식에 가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리허설에 참석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이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종우는 수첩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천천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말 대신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에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새 업체 대표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입주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종우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떼려는 순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15년째 이 건물에 살고 있는 김영순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기, 김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집에 혼자 계시던 남편이 쓰러졌었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경비님이 순찰 중에 신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김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남편이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녀는 종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출장 갔을 때 집에 도둑이 들려고 했었는데 경비님이 CCTV로 확인하시고 경찰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감사 인사 못 드렸네요. 1명, 2명,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적이 있는데 경비님이 구해주셨어요. 제 차가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새벽까지 도와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명절 때 택배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경비님이 정리해 주셨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고마워해야 했던 순간들, 미처 알지 못했던 헌신들. 종우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비처럼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새 업체 대표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책상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를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건물을 받고 많은 경비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신 분은 처음 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입주자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경비 교체권은? 새 업체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데려올 직원들에게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관리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경비님은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아까까지 종훈을 내보내자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자신조차도. 입주자 대표가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경비 교체 안건은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경비실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실 리모델링 비용 제가 일부 후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서 말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요. 순식간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김영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우릴 지켜주신 분인데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종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훈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30년의 노동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종훈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중년 여성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훈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종훈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여성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실이 다 비었습니다. 종훈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던 날. 그 후로 수없이 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거쳐갔습니다. 이사 오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태어나는 아기, 떠나는 노인. 그 모든 것을 종훈은 지켜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모두를 기억했습니다. 602호 할아버지의 걸음걸이, 803호 아이의 웃음소리, 1201호 부부의 말다툼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곳은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지키는 것이 종훈의 일이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한 어린아이가 종훈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종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왔니? 아이의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종훈을 봤습니다. 경비님이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경비님,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종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비실에 도착한 종훈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CCTV 화면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화면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입주자 회의. 말을 했다. 사람들이 들어주었다. 좋은 날.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30년 중 가장 특별한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비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벽지가 벗겨지고 새 벽지가 발랐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교체되고 따뜻한 색의 LED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우는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경비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새로워진 경비실을 본 종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따뜻한 조명, 새 가구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경비님의 순찰 수첩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역사니까요. 종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경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 순찰 고생 많으셨어요. 종훈도 이제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별일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떡을 돌릴 때 경비실에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핫팩을 슬쩍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우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해준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원래 회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훈의 자리가 맨 뒤가 아니라 테이블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경비님 자리라고 작은 팻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건물 관리에 대한 안건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종훈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비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비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종훈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3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은 언제나 정확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지하 배수로는 여름 전에 꼭 점검해야 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 3번 카메라 각도를 조금 조정하면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옥상 방수는 2년마다 전문업체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종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30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 어느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종훈은 즉시 우산을 들고 건물을 순찰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배수구를 확인하고 옥상 배수로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모를 침수에 대비해 샌드백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종훈은 1시간마다 주요 지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건물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밤새 폭우가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 입주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밤새 순찰하던 종훈의 모습을 봤습니다. 빗속을 오가는 구분 등 우산을 쓰고 건물을 확인하는 모습. 그는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에 경비님이 밤새 순찰하셨네요. 덕분에 우리가 편히 잤습니다.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립시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 지킴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날 오후 여러 입주자들이 경비실에 들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종훈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새 업체에서 파견한 젊은 경비가 교육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28살의 청년 이준호였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종우는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경비라고만 불렸는데 누군가 자신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다니 편하게 불러도 됩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선배님께 많이 배우라고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설이시라고요. 종우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준호는 종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순찰 동선, 점검 포인트, 긴급 상황 대처법. 종훈은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여기 계단 겨울에 얼어요. 미리 염화칼슘 뿌려두어야 합니다. 이 CCTV 앵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설정해야 사각지대가 없어요. 순찰은 매번 같은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패턴을 바꿔야 안전해요. 이준호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선배님, 이 수첩처럼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종우는 새 수첩 한 권을 꺼내 이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적으세요. 30년 후에 보면 그게 다 보물입니다. 이준호는 수첩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호가 떠나는 날, 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 같은 경비가 되고 싶습니다. 종우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건물 주민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로비를 장식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훈을 초대했습니다. 경비님도 오셔야죠. 주인공이신데요. 저는 근무 중이라 잠깐만이라도요. 부탁드립니다. 종훈은 못 이기는 척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나와 말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종훈 경비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따뜻한 패딩 점퍼가 나왔습니다. 겨울 순찰용으로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그날 밤 새 점퍼를 입고 순찰을 나선 종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도 이렇게 별이 빛났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색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삶이 스며든 공간이었고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종우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과묵함은 약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물을 한 바퀴 돌고 경비실로 돌아온 종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입주자들이 선물을 주었다. 따뜻한 점퍼. 마음은 더 따뜻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감사한 날.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오늘도 그들의 잠을 지킬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말없이 묵묵히.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보였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단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종우는 81살이 되었습니다. 등은 더 굽었고
걸음도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봄날 건물 입주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종훈의 경비 근무 3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로비에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건물을 지켜온 종훈의 모습들, 젊은 시절의 고든 모습부터 지금의 온화한 미소까지. 입주자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종훈 경비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감의 크기라는 것을, 진짜 소통은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김영순 할머니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남편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손주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종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비님, 저 기억하세요? 12년 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아이요. 종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때 그 꼬마. 네, 맞아요.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대학생이고요. 젊은 여성이 종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때 경비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저를 안심시켜 주셨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무섭지 않다고, 금방 나갈 수 있다고.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종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시간 넘게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종훈과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종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종훈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람들이 준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들, 꽃, 감사 카드들. 그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길었고 어떤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님 덕분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경비님은 저희의 영웅입니다. 경비님의 침묵이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사랑은 컸습니다. 종훈은 편지들을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써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몇 권이 되어버린 수첩들. 그 안에는 33년의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8년 3월 2일, 경비 근무 33주년.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주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말없이 살아왔지만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변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낡은 가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비가 내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계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종훈은 그 삶을 지켜왔습니다. 33년 동안 말없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날 밤 순찰을 나선 종훈은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등을 확인하고 문을 점검했습니다. 33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3년 전에도 보았던 별들. 어쩌면 그 별들도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훈이 밤하늘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고마운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고마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불을 끄려는데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5년 전에 교육받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경비 근무 5주년이에요. 선배님 말씀대로 매일 기록했더니 벌써 수첩이 2권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종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세요. 응원합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은 종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은 3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손은 말했습니다. 침묵했지만 이 손은 소통했습니다. 종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면 다시 문을 열고 순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지켜낼 것입니다. 말없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함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강함과 침묵 속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강함. 종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변명 대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더 유능하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강하다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종훈의 수첩처럼 어떤 기록은 말보다 웅변적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의 흔적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말 대신 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의 침묵을 설명했고 모든 오해를 풀었고 상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버드나무는 말이 없어도 그늘을 준다. 종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늘이 되어주고 침묵으로 안전을 지켜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를 돌봐주는 사람. 요란한 것보다 조용한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화려한 것보다 묵묵한 것이 더 깊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는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행동이, 과시보다 성실함이, 일시적 박수보다 지속적 헌신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종훈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견뎌냈고 가난을 이겨냈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증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침묵이, 그 모든 인내가, 그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살아온 세월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진짜 가치는 조용히 빛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훈의 33년이 증명했듯이 우리의 침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지키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침묵 속에 쌓아온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말이 없어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가볍게 본다면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되고 있습니다.